어두자원군입니다. 어두자원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어두에서 어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는 머리 두자겠죠? 머리는 앞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두는 단어의 처음에 위치하는 단어의 첫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 단어의 첫소리 위치에 자음군이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음군이 자음의 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리니까 자음이 2개 이상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어의 첫소리에 2개 이상이 자음이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여기 붓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읍이랑 시옷이 단어의 머리, 단어의 첫소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단어의 첫소리에 비읍과 시옷이라는 자음군이 왔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읍과 지읒이 단어의 첫소리에 위치했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첫소리에 2개 이상, 여기서는 3개의 자음이었죠.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음군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합용병서 표기가 중세국어에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합용병서 표기가 실제로 어두자음군에 해당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어두자음군에 해당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자음군에 속하는 각각의 자음들이 자신만의 소리를 가지고 발음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어두자음군의 흔적입니다. 그럼 먼저 어두자음군의 판단에서 이러한 합용병서 표기들이 어두자음군이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자음군의 판단을 보면 일단 중세국어의 어두자음군 형태로 표기가 되었던 예시들, 다르게 표현하면 합용병서로 표기되었던 형태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옷이 앞에 표기된 경우입니다. 시옷이 앞에 표기된 경우에는 시옷 기역, 시옷 디귿, 시옷 비읍, 시옷 니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읍이 앞에 표기된 경우였습니다. 여기에는 비읍 디귿, 비읍 티읕, 비읍 시옷, 비읍 지읒이 있었고, 세 번째는 비읍과 시옷이 앞에 표기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시옷 디귿 3가지의 자음이 붙어있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당시에 어두자음군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자음들이 실제로 발음되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당시의 소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가지고 있는 예시들이 현대국어에 어떠한 형태로 변천되어 나타나는지를 보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옷이 앞에 표기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중세국어에 시옷 기역이 붙는 이러한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얘는 현대국어의 꿈을 의미하는 중세국어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시옷 디귿이 있는 이 녀석은 현대국어의 찢다, 방아를 찢다 할 때 찢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옷 비읍이 있는 이 녀석은 현대국어의 뼈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현대국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대국어 꿈에 있는 쌍기역이 중세국어에는 시옷과 기역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뼈에 있는 쌍비읍이 중세국어에는 시옷과 비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꿈과 뼈를 봤을 때 결국에는 중세국어 표기에서 앞에 있는 시옷은 뒤에 있는 자음의 된소리를 나타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에 있는 시옷 기역은 그 당시에도 뒤에 있는 기역의 된소리를 나타냈고 꿈이라고 읽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시옷 비읍도 마찬가지로 뼈라고 중세국어에 읽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시옷과 디귿이 이제 마찬가지로 시옷이 뒤에 있는 디귿의 된소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소리를 가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변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국외음화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여기 쌍디귿이 있고 뒤에 이 모음이 있습니다. 국외음화가 나타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쌍디귿이 쌍지읒으로 국외음화가 되었다 라고 설명한다면 이러한 형태가 현대국어의 찌타로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옷 기억이나 시옷 디귿이나 시옷 비읍에서 앞에 있는 시옷은 바로 뒤에 있는 자음의 된소리를 나타내는 표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여기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시옷의 역할은 뒤에 자음이 된소리임을 나타내는 표기였다. 어떠한 신호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1번처럼 시옷의 소리값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시옷의 소리값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건 결국에는 시옷이 앞에 있는 형태들이 어두자음군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두자음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옷이 앞에 있는 형태는 어두자음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여기에 이러한 형태가 남았는데 얘는 현대국어에 어떠한 형태로 변했냐면 현대국어에 사나이라는 단어로 변했습니다. 근데 현대국어와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시옷이 현대국어 여기 시옷이라는 소리로 가지고 있고 니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 같은 경우엔 특이하게 현대국어에 시옷과 니은의 소리가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시옷과 니은이 각각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옷과 니은의 각각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옷, 니은이 표기된 이러한 형태는 그 당시에도 어두자음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처럼 시옷, 니은의 경우에는 시옷이 자기 소리로 발음되었다고 보며 그 당시에도 어두자음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읍이 앞에 표기된 경우입니다. 비읍이 앞에 표기된 경우를 이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표시한 예시가 현대국어의 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 이 쌀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합성어 중에서 특이한 형태가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좁쌀입니다. 좁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앞에 곡식인 조와 뒤에 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현대국어에서 조와 쌀이 만났을 때 앞에 비읍이 생긴다는 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생기는 현상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중세국어의 쌀의 형태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좁쌀이라는 단어가 중세국어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중세국어의 조에다가 앞서 표시한 쌀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좁쌀이라는 형태가 나타난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국어 쌀이라는 형태에 존재했던 이 비읍이 앞으로 내려가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좁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 시간이 흘러서 여기 시옷이 쌍시옷이 되고 아래아가 아가 되어서 현대국어의 좁쌀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중세국어 형태에서 존재하는 이 비읍은 현대국어에서 좁쌀이라는 단어에서 여기 비읍이란 소리가 좁이라는 소리 받침 비읍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도 여기에 있는 비읍이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읍이 앞에 표기된 두 번째 유형의 예시들은 앞에 있는 비읍과 뒤에 있는 자음이 각각 소리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읍의 소리값은 존재했다고 보고 얘네들은 어두자음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읍 시옷이 앞에 표기된 경우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시 비읍, 시옷, 디귿의 애가 붙은 형태는 현대국어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정 시기를 의미하는 때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때라는 단어도 다른 형태와 결합해서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는 과거 시간을 의미할 때 앞에 접을 붙여서 접대라고 부르는 단어가 현대에 존재합니다. 접대,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를 접대라고 표현합니다. 접대, 내가 친구랑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접대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 현대국어에서 본다면 접대는 저와 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비읍이 왜 나타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얘도 중세국어 형태와 관련을 시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중세국어에서 때를 의미하는 단어 형태가 비읍, 시옷, 디귿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이그저에서 저가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비읍이 앞으로 가서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시옷 디귿은 첫 번째 유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옷이 앞에 표기된 경우는 시옷이 뒤에 있는 자음에 된소리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결국에는 저에다가 비읍이 붙었고 시옷 디귿은 이러한 쌍디귿으로 표현하면 접대라는 형태의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비읍의 소리가 접대라는 저의 받침에 남아있기 때문에 비읍의 소리값은 존재했다고 보고 실제로 어두자음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비읍 뒤의 시옷은 뒤의 자음이 된소리임을 나타내는 표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어두자음군의 흔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어두자음군을 판단할 때 설명했던 접대나 좁쌀 같은 경우도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어두자음군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읍 시옷이 붙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현대국어의 시라는 씨앗, 시의 의미를 가지는 중세국어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비읍 시옷이 붙은 어두자음군 형태의 단어가 벽시라는 예시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중세국어의 벼와 그리고 이 시라는 단어가 합쳐서 단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읍은 음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벼 밑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단어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옷이 쌍시옷이 되어서 현대국어의 벽시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벽시에 있는 이 비읍은 중세국어 어두자음군 비읍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예시들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현대국어의 짝의 의미를 가지는 건데 앞에 이가 만나서 비읍이 앞으로 넘어가서 입짝이라는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쌀은 앞서 설명을 했었고 여기 때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부슬다 같은 경우에도 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앞에 휘가 붙어서 비읍이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비읍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연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현대국어의 때라는 단어가 중세국어의 이라는 형태를 가졌다고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했다가 현대국어의 때가 되었다는 예시를 제시한 거죠. 자, 첫 번째를 보면 피읍, 시옷, 디귿에서 시옷, 디귿으로 넘어가면서 비읍이 탈락하였다. 자, 이 두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비읍, 시옷, 디귿에서 비읍이 없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읍이 탈락하였다.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시옷디귿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모음 이 앞에서 시옷이 탈락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기존의 형태를 봤을 때 시옷 뒤에는 반모음이 있는 게 아니라 디귿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부로 넘어가서 시옷 디귿이 때로 된 걸 통해서 시옷 디귿은 이렇게 된 걸 통해서 얘가 된소리였음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설명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확인할 텐데 기출문제는 단순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먼저 나온 문제를 보면 얘를 통해서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어두자음군을 그대로 풀어 설명을 한 거죠.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니은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다. 자, 여기 보면 판단할 수가 있죠.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수능에 나왔던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 이제 보기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 니은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초성에 오는 비읍 디귿은 비읍과 디귿이 비읍 시옷은 비읍과 시옷이 모두 발음되었다. 어두자음군이었다는 거 풀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니은을 보니 방금 본 게 니은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읍 디귿에서 2개의 자음이 발음되었다. 자, 비읍 디귿 얘네 둘은 둘 다 발음되는 어두자음군이라는 걸 앞서 배웠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 지문으로도 보기 자료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어두자음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온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는 히읗 정송체언과 같이 엮여서 나왔습니다. 히읗 정송체언에 대한 내용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자음군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어두자음군과 관련된 선택지는 1번, 2번, 4번입니다. 선택지 1번을 보면 15세기 국어에서 비읍 시옷, 얘는 시의 의미를 가진 중세국어 형태인데 어두에 있는 비읍은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발음되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지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비읍은 당시에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지 2번으로 넘어가서 15세기 어두자음군 중 맨 앞에 비읍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본문에 보면 단일어에서 이렇게 시라는 중세국어 형태가 이렇게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비읍이 탈락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성어에서는 벽시처럼 흔적이 남아있지만 단일어에서는 비읍이 탈락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 4번으로 넘어가면 현대국어에는 어두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당연한 이야기죠. 현대국어에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찾는 건데 기역과 니은 중에서 어두자음군과 관련된 예시는 기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역처럼 복화부 속에서 비읍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어두자음군의 흔적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A의 휩쓸다를 보면 휘에 쓸다가 결합했는데 쓸다의 중세국어 형태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읍이 앞으로 와서 붙어서 휩쓸다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얘는 어두자음군의 예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햅쌀인데 해와 쌀이 만났는데 쌀의 중세국어 형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이제 오타라고 볼 수 있고 쌀의 중세국어 형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읍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비읍이 앞에 붙어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B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 C랑 D는 히읗 정송체언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E를 보면 들뜨다에서 들다와 뜨다가 결합했는 예시인데 뜨다의 옛말이 이러한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는데 들뜨다라는 형태에서 비읍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어두자음군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